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결승전에서 일본이 한국에 1대2로 패배한 것에 대한 일본 야후 재팬의 반응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본 U22 대표팀은 10월 7일에 중국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U24 한국 대표팀과 대결을 펼쳤어요. 2010년 대회 이후로 금메달을 노렸던 일본은 아쉽게도 1대2로 패배했다고 하네요. 일본은 경기 시작 2분 만에 선제골을 넣었어요. 사토의 멋진 크로스를 기점으로 우치노가 골을 터뜨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후에는 실수가 나와서 한국에게 동점을 허용했습니다. 정우영의 헤딩슛으로 1대1의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후반에 들어서 일본은 한국의 기세에 밀렸지만 공격성을 보이며 흐름을 잡으려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56분에는 황재원의 드리블과 정우영의 패스를 받은 조영욱에게 골을 허용했어요. 일본은 동점을 노렸지만 결국에는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75분에 다니 우치다 테츠헤이의 FK는 아군에게 맞지 않았고 83분에는 엄원상의 슈팅이 골키퍼 후지타 가즈키에게 막혔다고 하네요. 따라서 한마디로 일본은 3대회 만의 금메달 획득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에 1대2로 패배했다는 것이 일본 야후 재팬의 기사입니다. 일본 반응 같이 보시죠. 후반 시작부터의 재건 기대하고 있었는데 좋은 패스 컷부터 공격해 오르는가 싶더니 내려버려서 실망. 해설자 후쿠다씨가 한일전이니까요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한국을 의식하지는 않겠지만 최근 일본 대표로서는 그렇게까지 쫄아서 내려가는 축구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승부사이기 때문에 이기고 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요. 모처럼 경기 시작하자마자 좋은 돌파로 선제했는데 그 돌파의 자세를 소중히 생각해 주었으면 했어요. 확실히 말할 수 있어. 근데 상대는 이걸로 올림픽 예선에 오를 수 있을까? 오플로서도 일본의 이 멤버에게 2대1. 그런 의미에서 일본 대표 열심히 했어. 수고하십시오. 압력에 질려 연약한 패스를 내렸다가 낚이는 10년 전 대표팀을 떠올리게 하는 축구여서 그리웠다. 골키퍼의 파인플레이가 없었다면 앞으로 2점이나 더 맞았을 것이다. 일본은 정말 이군이었구나. 양쪽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었지만 그 이외에는 파리에 출전할 수나 있을지. 니시카와는 필요 없어. 진짜 기분이 안 느껴져. 어차피 친선 시합에서 연승 중이라든가 치켜세웠지만 결국 중요한 공식전에서는 지고 말 거야. 100패스 대회로만 보였다. 이번에는 조건적으로 당연하지만 피지컬 면에서 떨어지는 탓에 상대의 압력에 질려 뒷짐을 지고 있는 예전의 일본 대표 축구를 보는 것 같았다. 그런 만큼 현재 A대표가 얼마나 뛰어난 인재가 갖추어져 있는지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멤버도 우선은 피지컬 면을 단련해서 언젠가 세계에서 싸울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결승밖에 보지 않았지만 더 일본은 잃을 것이 없으니까 열심히 공격해도 좋지 않았을까? 도저히 이 팀에서 8위로는 못 갈 것 같군. 수비가 잘 되고 발이 멈춰 패스 코스 전혀 만들 수 없고 세컨드 팀인 것도 그렇군요. 피지컬을 무서워해 상대와의 승부조차 피하고 있었다. 이래서는 세상과는 싸울 수 없어. 열심히 한 선수들에게는 잘 싸웠다고 칭찬해주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한국으로서는 두렵지 않다. 자기 진영에서 패스 돌리기를 하는 동안 실수를 해서 스스로 흐름을 나쁘게 만들어버려서 1점 비하인드로 후반 남은 시간이 적어지고 나서 당황해서 공격하지만 지는 예전 일본 팀의 시합 같아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한국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쫄아서 공을 뒤로 젖힌다 막힐 수 있다 당황해서 클리어. 모처럼 1장기 짊어지고 결승 무대. 좀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했어요. 한국은 보통 강했어. 유럽이나 대표로 하는 선수가 많았던 만큼 플레이 강도가 높았다. 실력적으로도 점수차 이상의 차이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한국의 압력에 대부분의 선수들이 삼켜진 것이 아쉬웠다. 여기서부터 파리올림픽을 목표로 1군 멤버에 들어가야 하는데 쫄아서 공을 내려 위험하게 뺏기고의 반복이었다. 전반 뭔가 마지막 라인의 중반이 흡수되어 있을 때가 있었고 전술 이전의 기분으로 져버리면 안 돼. 오랜만에 완패한 일본 대표를 본 것은 슬프지만 여기서부터 선수들이 억울함을 느끼고 성장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늘어나는 비용밖에 없다. 한국의 압박 기술도 없었고 경쟁력도 부족했습니다. 멤버를 떨어뜨리고 임한 대회라고는 하지만 지는 것을 보는 것은 억울하고 선수들은 더 억울할 것입니다. 다만 결승까지 오른 것으로 젊은 선수들에게 경험하게 하고 성장을 촉진한다는 점에서는 좋은 대회가 아니었을까요? 올림픽까지 별로 시간은 없지만 아쉬움을 바탕으로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본 대표로서의 각오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팀 U22는 결코 젊지 않아. 축구로 밥 먹고 살 거면 이런 경기 하면 안 돼. 더 필사적으로 해야지. 유일한 희망은 내야 한다. 우치노는 앞으로 이어지는 경험이 생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연결했으면 좋겠다. 수비수의 패스 돌리기도 나쁘고 더 앞을 향해 플레이하지 않으면 공격 스위치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이드의 드리블로 이길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사이드에도 좋은 모양으로 공이 들어가지 않는다. 엄격하게 말하면 이 축구에서 이기려면 페널티킥까지 버티고 마지막에는 운에 맡기는 것밖에 생각할 수 없네요. 해설에 후쿠다씨가 한일전이니까요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는 한국을 의식하지는 않겠지만 한일전이니까요는 한국 측 의식을 지칭한 발언이지만 결국 일본이 움찔했던 것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할까 특히 수비에 있어서 기본적인 플레이에 자신감이나 패기를 느끼지 못했다. 짜릿한 경기 경험 부족이 드러나 하나하나 플레이에서 이기러 가는 자세를 느낄 수 없었다. 프로가 적었다고는 하지만 대표 선수에게 그런 의식이 없는 것은 슬프다. 일본은 2.53군 정도의 선수이고 한국은 어대표 선수도 있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선전하지 않았나요? 이 대회가 전부는 아니니까 이 아쉬움을 미래로 환원했으면 좋겠어. 2.53군? 아니 그 이하잖아. 6. 결과는 1점 차패. 이강인은 교대전 FK 포함해서 차원이 다르네. 일본은 후반에 겨우 조금 앞섰지만 차이는 메울 수 없고 한일전 일본 대표의 백라인에서의 패스 돌리기와 소극성을 보는 것 같아서 그리웠다. 하지만 이 멤버로 열심히 했어. 센터라인과 자체 페널티 에어리어 사이에서 계속 통과하는 영상이 꿈에 나올 정도로 눈꺼풀에 박혀버린 것 같다. 테트리스 지나쳤을 때 같은 답답함만 남았다. 슛을 치지 않으면 점수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가르쳐주고 싶어졌다. 하긴 이 느린 패스 돌리기랑 프레스 축구 그립니다. 20여 년 전 축구 보는 것 같았어. 졸렸어. W 스코어패. 트리플이 아니라서 다행이야. 후반과 중반이 너무 떨어져. 지킬 때 쉽게 구역 안까지 너무 많이 넣어. 인원이 있으면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 일본의 장점은 중반. 빠른 위치에서 압박으로 중반과 뒤에서 볼컷을 하지 않으면 결국 안으로 들어가 인원이 있어도 상대에게 좋은 형태로 공격당해 실점한다. 계속 편하게 상대 페이스를 너무 많이 했어. 하이라이트는 일본은 첫 장면이고 나머지는 다 한국이겠지. 대학생이 다반수. 그래서 기세를 기대했지만 뭔가 이기고 싶은지 어떤지 모르는 분위기였다. 마음이 들어간 지 10분 정도로 늦었다. 그리고 양 사이드백은 심했다. 1대1 이길 수 없고 공중전도 약하고 패스 미스 그리고 볼어쳐 시간도 길었다. 뭐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지. 원래 멤버 구성으로도 이기면 행운의 전력이었을지도 모르지만 대표 수준에는 조금 못 미치는 선수가 몇 명 있었다. 이 중에서 올림픽 멤버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 것은 몇 명이나 있을지 어떨지도. 한국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싶다는 의욕이 높았네. 일본은 라스트 10분 정도밖에 그걸 느끼게 해주지 못해서 정말 아쉬워. 옛날 일본 대표팀 축구 그 자체였다. 뛰지도 않고 백패스만. 패스 속도도 느리고 쫓기는 방향으로 백패스. 막혀서 바로 공을 뺏긴다. 일부러 공을 가지고 있는 선수와 상대의 그늘로 움직여 공을 받는 것이 실은 움직임이기 때문에 패스할 것도 없다. 유일하게 케인만큼은 잘 뛰었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 그 밖에 딱히 앞으로 유명해질 만한 선수는 없었나? 정말 전술을 착각한 것 같아. 뛰지 않아. 공 요구 안 해. 패스 스피드 느려. 백패스만 하고. 옛날 대표 이하다. 기대는 안 했는데 결승까지 재밌게 봤어요. U-22 세컨드 급조팀 잘했잖아요. 이런 일본 대표 옛날에는 많이 봤어. 비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아직 대학생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분함을 양식으로 미토마 우에다와 같이 세계에서 날개 돋우도록 모든 선수에게 응원을 보내고 싶다. 개인적으로는 케인 선수나 우치노 선수를 쫓아가고 싶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재미없는 결승전이었다. 전력차가 있지만 이렇게까지 올라온 팀에 기대했던 만큼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라인은 낮다. 사이가 나쁘냐 할 정도로 선수의 거리감이 너무 나빠 빌드업도 제대로 할 수 없다. 상대가 강하다면 나름대로 싸우는 방법이 있을 텐데 선수 간을 더 콤팩트하게 해서 쇼트 카운터를 노린다든가 볼란치의 마츠오카 이외에는 아무도 공을 끌어내려고 움직이지 않는다. 결국 자기 진영의 볼란치 위치에서 차내 한국공. 그렇다면 수비 라인에서의 빌드업 따위는 그만뒀으면 좋겠어 키읔. 지금 A대표라는 좋은 본보기가 있으니 참고하거나 또 이 패전에서 이 세대에서 배워서 강해졌으면 좋겠다. 후반까지만 봤는데 열심히 했잖아. 이 세대의 1군을 목표로 하면 선수들 별로 신랄한 평가를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직은 앞으로 얼마든지 좋아질 것 같고 이것을 양식으로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마음에서 완전히 지고 있어서 오랜만에 화가 났어. 일본의 패기가 부족하다고 할까 이기러 가는 마음이 한국에 밀렸던 것 같다. 발이 너무 멈추었고 4번 야마자키는 몇 개를 상대로 패스했어? 라는 느낌으로 될 곳이 없을 정도로 중반부터 전선 선수들은 헌신적으로 달리지 못했다. 스케줄은 타이트할지 모르지만 상대도 마찬가지였고 A대표에게 어필할 정도의 기합은 갖고 싶었다. 급조라든가 한국의 오버에이지라든가 상관없이 앞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백패스냐 쓸데없는 옆패스냐 옛날 일본 축구를 보는 것 같아서 동점이 되고 나서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파리올림픽 세대이기 때문에 선수 선발부터 전술 등 앞으로 1년 미만 동안 제대로 된 팀을 만들어 나가 강한 일본 대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세대에서 리벤지 기대할게요.
너무 이른 선제점으로 무의식적으로 수비에 들어가 버린 흐름을 끊지 못하고 자멸한 인상이었습니다. 더 공격적으로 갔더라면 다른 결과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억울한 패전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예전에 매번 듣던 것처럼 싸우는 마음의 차이. 그런 의미에서 솔직히 상대가 위였다. 대학생이 많았던 거피지컬의 차이를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지만 승패로서의 결과는 차치하고 내용으로서 역시 유감이다. 거의 모든 선수들이 국제경기 경험이 얕고 앞으로 프로가 될 선수들이 프로, 특히 오버에이지까지 써온 상대에 대해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선수들은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들의 국제 경험은 이제 없습니다. 오버에이지도 규제 범위 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혀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이제 전혀 플레이가 하나하나 다르다. 마지막 10분 정도인가 흐름이 생겼어. 그래도 골이 들어갈지는 전혀 안 해. 후반 슛 몇 개 쳤어? 결과는 숫자 이상 차이가 났구나. 센터백의 마장은 좋았다. 축구하는 기념으로 대표팀 유니폼 입고 싶었던 선수들 뿐이야. 쫄쫄 내려가는 축구 오랜만에 봤어. 은메달 축하해. 근데 좋았던 건 전반 10분뿐. 상대에게 오버에이지가 있다든가 일본은 레귤러 클래스가 부재하다든가 관계없이 지는 것은 패배. 사토 선수의 마지막 옐로우는 최악의 플레이로 저것으로는 북한과 다르지 않다. 경기에 진 것 이상으로 아쉬운 파울이었어요. 아베크 금메달은 파리올림픽으로 미뤄집니다. 일본 대표에게는 장래 유망한 선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근데 팀으로서는 그건 이미 약했어. A대표와의 차이가 재미있게 보였다. 나만 해도 그렇지만 북한도 잘 이겼네. 한국도 아직 강한 줄 알았다. 0대3 정도로 처음에는 지는 줄 알았는데 의외였다. 이강인도 무쌍하는 줄 알았는데 이런 느낌. 한국에는 예상대로 졌지만 리벤지 같은 건 할 필요도 없어. 일본은 계속해서 세계를 목표로 한다. 이번 젊은 일본 대표 선수에게는 좋은 경험이 되었다라고 우선 생각하고 싶다. 일단 잃을 건 없으니까 당당하게 귀국했으면 좋겠어요. 니시카와는 프로 입단 전후에는 바르사나 레버쿠젠 같은 강호들로부터도 관심을 받았고 17세 때에는 세계 영스타 24인에도 뽑혔던 상당한 인재였습니다만 좋은 솜씨, 해설자도 계속 이래라 저래라 할 수밖에 없어 안타까웠다. 100패스 수만큼은 지지 않았네. 마지막 10분의 절박함과 용기를 처음부터 보여주지 못하는 이 팀부터 파리올림픽 예선에는 한 명도 필요 없는 것만은 확실하다. 앞으로 대표 유니폼은 입을 일이 없는 멤버. 추억이 됐네. 아무리 그래도 싸우는 자세 보여줬으면 좋겠어. 한국 축하해. 이 멤버로 진심인 한국을 이기기는 역시 어려울 것 같고 이기면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내용은 점수차 이상으로 차이가 나는 경기였습니다. 오늘날 일본 대표 선수는 이기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 부족하다. 노력하고 있던 것은 알고 선수는 필사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이해하지만 너무 쫄았다고 할까 약한 자세로 상대에게 공을 건네는 듯한 플레이가 돋보였던 것이 유감이다. 이것을 양식으로 팀에 돌아가서 힘내세요. 은메달 축하드립니다. 지금 이 세대의 경기를 처음 봤는데 너무 레벨이 낮아서 놀랐어요. 일본 대표의 미래가 불안해졌습니다. 피지컬에서도 졌고 아무 전술도 없었던 것은 왜 그런지 감독님께 의문이 듭니다. 한국은 좋았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대회에 나가 있던 선수는 이 세대의 핵심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진심 멤버였던 반면 일본은 파리올림픽 멤버로 진입할지 말지를 다투는 선수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괜찮습니다. 베스트 멤버는 현재 해외팀에서 싸우고 있는 중이라 이번 대회에 불리지 않습니다. 이번 대회부터 올림픽에 선발되는 것은 사토 정도일까? 감독은 기대하면 안 되는 감독이잖아. 선수는 열심히 J리그 분위기를 띄우세요. 상대는 U24 OA를 포함해 이쪽은 U22의 2군이라고는 하지만 변명할 수 없는 수준에서 혹독했다. 목표는 우승이 아니라 앞선 A대표인 것은 이해하지만 지더라도 통용된 바가 없으면 곤란해. 전반 득점 후에 흐름이 나빠졌는데 감독은 아무 지시도 없어요? 11명 선택해서 끝인가요? 선수들도 아무것도 못하고 패했지만 선수들만의 책임은 아니다. 저 마땅한 게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준결승부터의 이 시합밖에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멘탈로도 싸우지 못했다. 축구를 하려고만 할 뿐 국지전에서 싸울 수 없었던 인상입니다. 좋은 승부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스스로 흐름을 깬 것은 아쉬웠다. 한국반이 되면 겁쟁이는 치명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북한전, 홍콩전의 교훈이 결과에 현혹되어 버린 거야. 의식의 차이로 졌다고 선수들은 느꼈으면 좋겠다. 오랜만에 스트레스 받는 대표전이었어. 한국 그렇게 강하지 않았는데 일본이 싸우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선제했는데 쫄아서 끌고 다니다. 전선은 아무도 공을 요구하지 않는다. 특히 수비 라인의 2.4. 끔찍했고 전선은 10이 가장 필요 없었다. 수비 라인은 바꾸기 어렵겠지만 후반 시작부터 10을 바꿔 달릴 수 있는 선수구로 바꿔두면 재미있었다. 북한전부터 계속 10은 뭘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어. 저게 주목받는 선수? 한국이 강하다기보다 일본이 꼴찌투성이었던 경기. 싸울 수 없는 선수에게 올림픽은 무리. 억울하지만 퀄리티, 판단력, 연동성이 달랐어요. 지형감에서 억지로 패스 혹은 정확도가 나쁜 패스를 몇 번이나 빼앗길까.
전선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서 연결력 제로. 쫄았는지 공을 받을 때 몸을 잦은 방향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압박을 받았어. 이렇게까지 대표로서의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는 대표도 없다. 대학생이라고 해도 양 사이드백은 특히 심했다. 싸울 수 없는 선수는 늘지 않잖아. 마음 정도는 냈으면 좋겠다. 결승의 한일전. 이렇게 지는 방법. 실력차가 있다고 해도 스코어 이상으로 심했어. 요즘 안 보게 된 그리운 일본의 모습이었네요. 용기가 부족해서 뒤에서 돌리는 것뿐이야. 지는 방법으로는 가장 좋지 않았나 하는 인상이었어요. 더 싸워줬으면 했어요. 기술은 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 번이나 말하지만 용기와 투지. 이게 한국과는 다르네요. 전반부터 소극적인 플레이를 하다가 실수 연발로 자멸하고 패스할 곳이 없어 곤란할 정도로 너도 나도 효과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이번 오쿠다가 특별히 좋지 않아서 이강인 상대에게 겁을 먹고 실수하기 위해 그라운드에 있는 것 같은 존재가 된 것이 정말 짜증났다. 후반에 들어서도 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흔들리고 있고 프레스하러 가는 타이밍이 늦어질지 끌어내리는 전개가 계속되어 버려서 힘들어져서 지는 것이 당연한 시합이었지. 이 시합부터는 어떻게든 이기고 싶은 마음을 느끼지 못했어. 한국이 강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경기였던 것 같아 단지 일본이 약했다. 이걸로 경험 쌓았다고 우승이라 쳐주겠지. 이 아시안게임에서도 베스트를 짜서 한국을 이기는 것이 지금 축구계의 열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네요. 젊은 멤버라 플러스일지 모르지만 진심 멤버로 도전하는 것을 보고 싶었어. 멤버적으로 져도 당연하지만 져서 속이 안 좋아. 준결승도 내용은 적고 오늘은 완패. 2군 3군이라서 그런지 변명이 보이는데 U-23일군으로 해서 오버에이지 틀 쓰면 한국과 같은 조건이라면 압도해서 이길 수 있었어? 확신할 수 없지. 일본은 아시아가 여유로운 줄 알았다. 뭐 멤버들의 차이는 있지만 기분과 운동량을 보고 싶었던 것 같아. 꼭 이겨야 하는 한국의 기백을 배웠으면 좋겠다. 이 빚은 파리올림픽에서 갚읍시다. 마지막 노력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역량의 차이가 떨어져도 너무 전반전에 쫄아서 솔직히 큰 차이라도 좋으니까 실속 있는 내용으로 했으면 좋겠다. 서툴러도 져도 되는데 너무 쫄아서 속상하네. 얘네는 여기까지인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